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강의할 동국대학교 소프트웨어교육원 박유순 교수입니다. 기업가 정신 전체 강의는 12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시에서 4차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5차시에서 8차시까지는 군산대학교 정기라 교수님께서 강의할 예정이며 9차시부터 12차시까지는 성균관대학교 송선영 교수님께서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1차시 교육으로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 이론,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가라고 하면 돈을 버는 것이 기업가의 가장 큰 창업 목적이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성공하는 기업가는 건물 술수에 능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기업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경제와 핵심 경제입니다. 여기서의 닫힌 경제란 이기심의 추락으로 인한 제로섬 게임으로 승자 없는 분배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집단 관료화 사회로 기업을 악의 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혁신 경제란 플러스성 게임으로 개인의 이기적인 동기가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시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전진시키는 이기심의 성화로 표현됩니다. 혁신 기업가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불균형 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경제 사회를 설명드리면, 소수의 경제 활동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등하게 나누는, 즉 약탈 분배를 할 수 있는데 약탈 불균형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성 게임으로 사회가 좀 추락을 하게 되고 수탈자가 득실되는 사회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제로섬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 항상 똑같이 균형적으로 분배를 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핵심의 발전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정체가 되고 관리자가 득실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분배 선순환의 플러스섬 사회라 할 수 있는데, 혁신적인 사고로 기술적인 발전으로 성장을 견인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분배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이 분배를 함으로써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성장과 분배의 파이를 키워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선순환 불균형의 사회이지만 성장이 되게 되고 기업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회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셉 슌페터는 불확실한 미래의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과 열정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무에서 유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피터 드러커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화에 대응하여 도전하여 변화를 기회로 삼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칼 베스트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찾아내고 사회의 상식이나 권위에 사로잡히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은 entrepreneurship으로서 앙트, 텀새, 사이, 기회 포착을 의미하고 프렌드는 시도하다, 잡다, 그다음 ship은 어떤 자격, 정신성, 정신적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기회를 포착하여 혁신을 구현하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ship은 바람직한 형상을 의미하고 아무로 기업가 정신은 바람직한 기업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트너는 파트너십, 앙트레프레너는 앙트레프레너십 이렇게 정의할 수 있듯이 이러한 것은 바람직한 형상을 나타내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즈니스맨을 기업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는 비즈니스맨도 기업가고 앙트레프레너도 하나의 기업가입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맨에서 말하는 기업가와 앙트레프레너에서 말하는 기업가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즈니스맨은 어떤 효율, 에피션시를 가치로 본다면 앙트레프레너의 기업가는 이노베이션, 혁신을 가치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비즈니스맨은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것, 관리적 효율을 추구하고 조직, 통제, 관리 이런 의미에서 관점을 본다면 앙트레프레너의 기업가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기업가적 혁신을 추구하며 기회를 포착하고 창조적인 도전을 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즈니스맨의 기업가는 조직에 있어서는 실패는 배제하고 사전 통제를 하고 규율 중심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만 앙트레프레너의 기업가는 실패를 지원하고 사후 평가를 하며 문화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들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카테고라이즈 시키면 창업이란 하나의 부분과 기업의 혁신 또 기회의 포착과 활용이라는 걸로 분류할 수 있고 이러한 세 가지의 창업, 기업의 혁신, 기회의 포착과 활용은 가치 창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에서 언급된 같이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들은 많은 연구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나이트는 불확실성과 위험의 부담으로부터 생기는 이유를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했고 슈페트는 생산적 요소의 새로운 조합을 발전하고 촉진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티븐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가트너는 신조직의 창조 과정과 활동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크는 새로운 부창출 능력을 가진 기존 자원의 할당을 포함한 혁신의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뜻이 많은 학자들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공통된 것은 어떤 가치 창출, 조직체의 창조, 기회 추구 이런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와 슈페트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르크스가 죽던 해에 태어난 유명한 경제학자가 이제 슈페트 케인즈가 있을 수 있는데 마르크스 경제학은 조금 이제 정태적 경제학, 계획 통제, 통제와 보호의 사상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한 분배를 강조한 그런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고
슈페트는 좀 많이 다르죠. 그 동태적 경제학, 그 다음에 합리성을 만드는 건 경쟁에 얘기를 했고, 전체 지속 가능성을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에 의한 가치 창출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슈페트의 기업가 정신을 경제 발전의 핵심 동료, 슈페트는 기업가 정신을 경제 활동의 경제 발전의 핵심 동료로 보았던 거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적 파괴 개념과 5대 신결합을 제시했습니다. 슈페트의 5대 신결합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슈페트는 기업가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5가지 유형의 신결합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는데, 이 신결합은 기존 자원과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 5개의 신결합을 잠깐 볼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신제품 도입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신생산 방법의 도입입니다. 기존의 생산 방법을 혁신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시장 개척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진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네 번째는 원재료의 신공급원 확보입니다. 이전에 사용하지 않던 원자재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산업의 재조직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나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괴적 혁신입니다. 슈페트의 이제 창조적 파괴, 이 개념은 파괴적 혁신의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로 시장에 존재하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혁신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대체하여 기존 산업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혁신은 기존 기업들이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나 접근성이 높거나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슈페트와 케인즈입니다. 슈페트는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조적 파괴를 강조하였고, 케인즈는 유효 수요와 성수 효과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케인즈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이제 유효 수요와 성수 효과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이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효 수요는 단순히 존재하는 수요가 아니라 실제로 구매력에 의해 뒷받침되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는 수요를 뜻합니다. 유효 수요가 부족할 때 경제는 불황에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양보다 유효 수요가 적을 경우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이에 따라 고용과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수 효과는 정부 지출, 투자, 소비 등 경제 활동의 한 요소가 증가했을 때 그 초기 증가분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케인즈에 따르면 한 경제 주체가 지출을 늘리면 그 지출은 다른 경제 주체의 소득이 되어 다시 소비로 이어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체 경제에 미치는 총 효과는 초기 지출의 여러 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수 효과라고 부르며, 이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이 두 개념은 특히 정부가 경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케인즈 경제학이 강조하는 재정정체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됩니다.
케인즈 주장에서 에 따라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는 게 탄생하였습니다. 수정 자본주의는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경제의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경제 체제를 말합니다. 이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인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케인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해 수요를 조절하고 실업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케인즈 학파는 다양하게 분화해서 핵심 기반의 질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신자유주의에 대한 촉발을 야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신자유주의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 이념으로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강조하는 경제 철학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에서 영감을 받아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을 위해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기업가 정신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할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을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로 보았으며 조직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을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기업가 정신을 기회를 탐색하고 이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드러커의 혁신 원천인 7대 혁신 원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드러커는 조직이 혁신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 탐색해야 할 7가지 주요 원천을 제시했습니다. 이 원천들은 혁신의 기회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대 혁신 원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기치 않은 사건, unexpected event라고 할 수 있겠죠. 성공이나 실패 또는 시장에서의 돌발적인 변화 등 예기치 못한 사건들은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사건을 잘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일치입니다. 기업 내부나 외부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할 때 이는 혁신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요구와 시장에서 제공되는 제품 간의 불일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의 필요성입니다. 비효율적인 과정이나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도입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산업 및 시장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나 시장 구조가 변화할 때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을 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재편될 때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통계의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예를 들어 인구의 고령화나 젊은 세대의 증가 등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고 이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소비자나 시장의 인식이 변화할 때 혁신의 기회가 생겨납니다. 새로운 트렌드나 가치관의 변화는 기업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새로운 지식입니다.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혁신 원천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나 시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7대 혁신 원천은 기업이 혁신을 추구할 때 주목해야 할 중요한 영역들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변화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수많은 학자들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키워드는 가치 창출, 기회 추구,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또 이윤도 추구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창조적 도전을 해야 된다. 자원의 재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주요한 키워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걸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외부와의 선순환 구조가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혁신 이후 유지 관리와의 균형이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계에 대한 시각이 부족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열린 자본주의에 적합한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 사회기업, 고용 창출, 이것만 있을까요? 기업의 선순환 모델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운용을 잘 해야 되겠죠.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또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이러한 혁신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야 되며, 이러한 성장은 사회적인 기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과 원래 혁신, 지속 가능성, 사회적 기여, 이러한 박자가 잘 순환되어야지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앙트레프레뉴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앙트레프레뉴즘은 하나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고, 또 자본주의만을 강조한다면 양극화가 심각하게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회주의는 성장보다는 복지에 더 많은 중심을 두고 있고, 또한 이 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리고 그렇지만 이러한 복지와 가치만을 강조한다면 항폐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어떤 키워드와 사회주의 키워드들이 잘 조합해서 혁신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앙트레프레뉴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좀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기업 활동은 가치 창출과 분배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가 정신은 뭐냐?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는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 창출과 분배의 모델이며, 당연히 사내 기업가는 사내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며, 사회적 기업가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혁신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혁신의 리더십을 통한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분배도 같이 이루어지는 가치 창출과 분배의 리더십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의 자료는 1세대 벤처기업가로 벤처스타트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전파에 지대한 고언을 하신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 캐슨의 이사장으로 재임 시절 작성 배포된 자료들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캐슨의 4차 산업혁명 리더 1기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고 이민하 박사님께서는 이 과정을 수료한 리더들이 대내외에서 강연해 이 자료를 활용하여
사자 사랑의 힘문과 기업가 정신을 전파시키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제가 1차 시 4차 시까지 말씀드릴 기업가 정신의 내용들은 이러한 케이슨의 자료를 참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